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김영석이고요.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프로듀싱도 하고. 언제부터 사랑이 겁이 나 I believe 그댄 사랑한다는 그 말. 예, 전 자연스럽게 음악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어머님이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음악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작곡가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작곡가를 들어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또 실용음악과라는 게 없었고요. 클래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지휘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작곡가 들어가서 지휘 공부하고 한양대학교 또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작곡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1학년 때 이제 유재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재하 형이 저보다 이제 4년 선배였는데요. 재하 형이 음악을 되게 좋아했죠. 그때만 해도 그런 팝적인 또 음악적인 그런 가요들이 많이 없을 때여서 가사에 또 참신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재하 형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섞이면서 영화음악 같은 경우, 뮤지컬 같은 경우 다 이제 그게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클래식은 대중음악 혹은 팝하고 다른 것은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의 모티브의 발전하는 과정들, 이런 것도 다르지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리듬, 펑키라든가 보사노바, 라틴, 이런 그 리듬의 공부는 또 사실 클래식에서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익히는 게 되게 또 새로운 또 세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음실에서 가수들 음반 세션을 많이 해서 피아노 세션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에 대해서 익히고 블루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음악의 어법에 맞는 그런 음악적인 표현 방법들을 익혀나갔죠. 다작이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거절 잘 못하고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곡비가 싸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쓴 곡들이 그래도 애착이 가잖아요. 근데 그 곡이 꼭 뜨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숨에 썼는데 아주 히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히트를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라는 좀 고민도 생기고요.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닌 것이 있구나를 깨달으니까 그때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히트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고맙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제일 좋아했던 이제 프로듀서, 작곡가들은 유재하, 데비 포스터, 베이비페이스, 천재들의 음악들에 막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어떤 형태로 진동을 주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작곡은. 근데 그런 다양하게 많은 곡들을 들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가치도 변했고요. 오로지 음악만 오롯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가 이제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음악도 중요하고 패션 혹은 기획, 마케팅,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이제는 소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완성품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된 시대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이 요구되는 사회고, 그 마케팅을 하더라도 가장 큰 힘은 그 아티스트의 리얼리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예전에 완성품을 보여주는 시대에서 이제는 과정을 또 보여주는 시대. BTS도 결국 본인들의 그 어떤 성장 과정들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팬들이 생기고 또 그 팬들이 지지하게 되고, 이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아티스트 혹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애정, 또 본인이 직접 키웠다, 뭐 이런 소통하고, 그리고 또 선한 목적과 이런 것들도 또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 시장이 음악만 해서 완전히 다른 정말 복합적인 어떤 생태계로 변화가 됐죠. 이제 음악 하나만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플러스 그 다음 뭐에 대한 자신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알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보편타당하게 이별 노래다. 이건 신나는 노래야. 그럼 이건 히트곡에 대열에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게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존재했는데 지금은 나만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덕후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이제 고민해야 되고 또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재밌어도 좋지만 많이 어렵기도 하죠. 재능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죠. 쟤는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해. 쟤는 나보다 연기를 잘해. 야, 쟤는 나보다 곡을 더 잘 써. 어떻게 저렇게 쓰지? 그러면서 항상 이제 위축되죠. 내 재능에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능은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나아졌고 내일 좀 더 나아질 것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렇게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냥 그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창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는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연마의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열정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죠. 나는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할 거야. 근데 그 열정도 중요한데요. 어떨 때는 그거 하기 싫고 지겹거든요. 지치고. 그때도 하는 것이 진짜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아주 클리셰 같은 얘기이지만 결국 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항상 꿈이 있죠. 어릴 때 처음에 제가 이제 대중음악을 시작해서 첫 곡을 발표하고 이럴 때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곡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대중음악이든 혹은 뭐 뮤지컬, 영화음악이든 뭐든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날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죠. 그러니까 아직 꿈을 다 못 이룬 거죠. 그건 죽을 때 이제 이루겠죠. 아유, 재밌다. 이렇게 좀 게임의 형태로 점점 어려워지는데 제가 뽑은 모델은 이윤지 님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고 싶은 신인들의 어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 여기 안에 물이 있을지 메말라 있을지는 정말 파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이 뮤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정말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다. 꼭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도 서로 앙상블을 만들어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경험해보고 또 여러 오디션이나 여러 걸 통해서 또 자기 재능을 또 두드려보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합니다.